안녕하세요. 사주예보입니다. 오늘은 25년 을사년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입니다. 먼저 이미지로 보는 을사년의 양상, 그리고 주식, 코인, 실물 경기의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변화, 그 다음에 과거 을사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풍수구운 시대에 또 저희가 속해 있거든요. 이건 불의 시대인데 어떤 의미인지, 을사년에 유리한 사주와 불리한 사주는 어떤 것인지, 사주에 특히 을목과 해수가 있는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로 보는 25년 을사년의 양상입니다. 초록이 무성한 들판에 아이가 꽃봉오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 보면 뜨겁고 메마른 앞날이 보이네요. 을사년은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 꽃 피우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천간을목에게 지지사화는 어린아이와 같은 목욕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감성적이며 좌충우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결과에 막연한 기대감도 있어 이 쑥쑥 자라난 들판의 모든 풀들이 미래에도 모두 화려한 꽃과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끝까지 맺을 수 있다고 섣부르게 예상합니다.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은 너무 열기가 가득해 무성이 자란 초록이 말라 타들어가기 쉬운 시기로 이어집니다. 오직 그 기간을 살아남은 것들만 더 화려한 꽃과 풍성한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경제에 대한 예상입니다. 벌써부터 주식의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2월 3일 입춘부터가 올 을사년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위험한 국내의 정세와는 달리 을사년에 쑥쑥 자라나는 초록의 모습처럼 올 한해는 대체적으로 주식, 코인, 경기 등이 모두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과열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상승도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예상되는 주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록의 들판도 너무 뜨거워지면 불이 붙습니다. 60년 중 화기가 가장 강한 3년입니다.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 드러나고 밖으로 드러나겠죠. 불의 기운이 강해서 본격적인 갈등, 전쟁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국면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지난 을사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최근 을사년은 1965년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전의 미군 개입 확대, 인도 파키스탄 간의 전쟁이 발발했었고요. 그전 을사년인 1905년에는 조선이 일본의 외교권을 뺏긴 을사조약,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국면의 전개, 최초로 소개되는 이론의 등장, 갈등의 본격화, 전쟁과 같이 뜨거운 화기운에 의해 목기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작이 전개되는 의미가 됩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풍수구운의 시대이고 이거는 불의 시대에 해당합니다. 180년을 9주기로 보는 풍수구운 시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9번째 주기가 풍수구운 시대이며 현재 2024년에서 43년까지의 기간입니다. 불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이고 불의 속성인 확장, 혼란, 새로운 변화의 본격적인 시작, 갈등의 드러남, 전쟁을 의미합니다. 지난 구운시대는 1844년에서 1863년 20년간이었는데요. 국내 주요 사건으로는
세도 정치의 심화, 신미양요, 병인양요와 같은 외세의 개항 요구가 있었고 천주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청나라와 서구 열강이 벌인 아편전쟁, 이로 인해서 동서양의 무게추가 완전히 서양 쪽으로 기울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서부 개척입니다. 동부에 국한되어 있던 미국이 서부로 골드러시를 하면서 미국의 본격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고 인디안 학살이나 멕시코와의 전쟁 또한 있었죠. 그리고 미국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꾼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과 갈등, 역사의 세 장을 열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을사년에 유리하고 불리한 사주를 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사주는 요즘 무료로 제공하는 만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만세력의 생년월일, 양력, 음력 선택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별을 꼭 기입하시면 이제 해당되는 연월 일시의 사주와 8글자, 즉 사주팔자가 줘야 됩니다. 그중 태어난 날은 본인을 의미하고 태어난 날과 달에 해당하는 4글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주, 시주, 4글자도 다소 약하게 작용하나 분명 내 사주의 일부로 의미를 가집니다. 올해는 나무나 풀에 목기가 같이 들어오고 나무나 풀을 의미하는 목기가 같이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화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니 차가운 물,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임수, 개수, 그 다음에 금, 경금, 신금, 흰색으로 표현되죠. 금속을 의미하는 이 4가지 일간을 가진 분들이 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사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분들이 나무나 불이 태어난 날인 사주보다 확실히 유리합니다. 특히 내 일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재물운에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재물운에서 확실하게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간이 화기, 즉 붉은색을 띠면 다 나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을사년은 화기가 지지, 즉 아래 글자로 들어오는데요. 그럴 경우 이렇게 화이지만 주변이 차가워서 이 화의 기운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화 기운 자체가 부족하든지 이런 경우 화기가 뱀띠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나의 화기에 대한 뿌리가 되어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구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을사년은 초록이 푸르른 초여름이기 때문에 유행도 다양하게 빠르게 타고 모든 상황이 급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 아주 뛰어난 순발력이 없다면 오히려 일관성 없게 여기저기 이제 영향을 쓰는 것이 결국 자기 에너지를 헛되게 소비하게 되죠. 신념을 의미하고 이 버티고 지구력을 뜻하는 이 토의 기운. 토는 이렇게 정지하고 멈추고 뭘 중간에 환절기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탱하는 기운입니다. 꼭 이런 기운이 꼭 필요합니다. 을사년은 이렇게 초록색의 목, 그 다음에 붉은색의 화기운이 들어왔는데요. 사주에 이 2글자가 있으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태어난 날에 천간이 일간인데 일간 중에 흰색의 신금을 가진 분과 태어난 날에 일지가 검은색의 해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에 해당하는데요. 을사년의 을 그리고 사와 각각 정면으로 충돌하는 글자입니다. 이는 연월 일시에 다 적용되지만 일지가 가장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월도 봐야 되고요. 연가시는 뭐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신금일간에게 을목은 편재의 기운입니다. 편재는 뜻밖의 결과나 큰 결과, 큰 뜻밖의 결과나 재물, 큰 재물, 이 가시적으로 다가옵니다. 정간에 떴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와 스트레스도 동반합니다.
이 신금일간이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10년 대운이나 사주 자체가 힘이 강하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약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일지 해수를 가진 분들은 좀 더 실질적인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충이 되는데요. 이는 배우자가 있으신 분, 이게 배우자 자리거든요. 배우자와의 뜻밖의 이별수, 당연히 이혼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건강이나 일신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혼자인 경우는 그게 본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행히 뭐 그냥 단순히 이사나 이동, 이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지지도 물론 사주의 힘이 좋고 신면 대운이 좋다면 이 충격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죠. 그렇지 않다면 손해보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해수에게는 올해 뱀띠해가 역마살을 발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역마살은 주거 문제든 직장 문제든 어떠한 이유에서건 많은 이동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역마 그 자체입니다. 이동수가 강하다는 거죠. 이제 특히 신경 써야 될 경우는 이제 태어난 날이 신금이면서 또 해수인 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신해일주인데요. 60명 중 한 명이 이날에 태어나셨겠죠. 이런 경우는 결론적으로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아래가 이렇게 다 부딪히는 경우는 사주가 강하고 대운이 좋다 하더라도 설사 이겨내더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상 전체적인 을사년에 대한 개요와 특징점 있는 사주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세한 운세는 일간별로 구체적으로 언급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되오니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들 무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